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를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 근처로 바꿔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031년 개통 예정인데요. 그 노선이 당초 강상면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데 공교롭게 이 박힌 종점 주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 재검토를 지시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처가 카르텔이다 이렇게 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부위원장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처가 카르텔 의혹이 굉장히 짙은 거 아닌가요? 첫 번째는 이제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2017년부터 추진이 돼가지고 한 4년 만에 이게 맞춰졌어요. 그런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기의 문제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 뒤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걸 이제 조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갑자기 당초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년여에 걸쳐서 확정이 됐던 사실상 추진되고 있던 양서면이 지금 강상면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 일부는 한 20년 동안 추진된 결과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 거라는 그런 의혹이 들고요. 세 번째는 굉장히 불합리해요. 도로 길이가 이제 2.2km나 늘어나면서 비용이 한 수백억 정도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애초에 양서면으로 하게 된 게 이 두물머리 일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것인데 이 취지가 아닌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알아보니까 네 번째로는 이 변경 종점된 것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김건희 여사 그리고 형제자매 장모가 수천 평 정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지가 상승이 일어나니까 이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장모님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 전력이 굉장히 많아요. 양평 공흥지구에 뭐 농지 불법 매입 의혹도 있어가지고 여기 뭐 분양해가지고 100억 순수익도 있고 또 잔고 증명서 수백억도 위조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은 갑자기 이거를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 재검토해라 원점에서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부랴부랴 이걸 다 주워 담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정말로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괴담 말고 과학으로 후쿠시마를 오염수 접근해야 됐듯이 이 관련돼서 민주당에서 TF팀을 구성했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 TF팀에서 모든 것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제발 정치 공세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카르텔에 있다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해찬 전 대표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셔서 명예훼손 고발됐어요. 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내놓고 해먹진 않았다. 해먹더라도 숨겨놓고 몰려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일가가 지금 내놓고 해먹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무식하신 분은 아닐 겁니다. 저는 이 말 자체가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내놓고 하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결국 그 자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얘기 드리자면 첫째,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고 세 가지 안 중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원희룡 장관의 입장이고 그래서 황당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두 번째, 뭐든 잘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는 그럴 거예요. 어떠한 노선을 하다 보면 민원이 빗발칩니다. 저희 집 앞에 회원동 앞에도요. 도로 하나 하는데 이 보행도로 하나 놔달라고 민원이 빗발쳐서 15년 만에 보행도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도로 늘리면서.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지금 IC를 추가 설치해달라는 게 빗발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가 있고 또 세 가지 안 중에 BS
그러니까 베네피트 앤드 코스트 분석에서는 지금 말한 강상면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될 뿐이다. 그래서 그 땅은 교각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들어가도 그래서 그 추가 이익이 별로 발생할 게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마침 TF팀을 정말 구성하신다고 하니 제발 부탁인데 거기는 그 양평은 그 국회의원도 민주당 의원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본인도 이거 잘하면 다음에 만약에 이 민원이 빗발쳤는데도 민원 해결을 안 했으면 이분은 다음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저기 확인하기가 좋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제발 TF팀 구성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진출입로가 없고 국가에 그냥 수행되는 교각의 땅인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짜 김건희 일가가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 좀 분명히 밝혀주시고 이 그 베네핏 앤 코스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은 맞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셔갖고 그냥 전 국민한테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지금 네. 댓글은 이 비판적인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왜 국토부는 압수수색 안 합니까? 압수수색 전문가들께서 이런 의견이 있고요. 김건희 이권 카르텔 터졌네요. 국정조사로 밝혀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강력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성호 부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지금 뭐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이러한 노선 변경이 갑자기 결정됐는지 그 부분 자체가 일단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양평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전에 양평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개발이익 부담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경기도에서 10년간 딱 유일한 역사상 딱 한 건인 그 건이 바로 여기서 벌어졌고요. 그때 당시 양평 군수가 이제 뭐 저 아마 당선 무효형 받으신 걸로 아는데 김성규 국회의원이세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만 보면 미안해한다. 인허가 잘 내주느라고 고생을 해서 그 말을 본인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들어 입에 달고 사시는 카르텔을 형성하는 의혹들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나 이것도 또 명백한 거 아니냐. 거기에 또 원희룡 장관께서 또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를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애초에 이 도로의 신설 목적에도 반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 10년, 20년 가까이 추진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언급된 적 없었는데 그런 새로운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확정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임 그 야당 당대표를 또 고발을 해요. 이런 정도의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나 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돼서 합리적 의혹 제기를 하는 걸 그냥 이른바 입틀막을 시키기 위해서 위협적인 봉쇄적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 여당 네, 이 그렇군요. 검찰권을 남용하고 고소고발권을 남용하면서 누가 봐도 검찰 독재 정부라고 의심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그런 행위부도 좀 반성하시고요. 이 건은 단순히 지금 이렇게 우리끼리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네네.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충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예타 이후에 이제 노선이 이제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인데 이거를 놓고는 서로 두 가지 주장이 충돌을 합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2021년 4월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 군수로 당선된 뒤 갑자기 종점이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는가 하면 반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예타 이후에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 요구로 변경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거든요. 네, 우리 저는 우선 그 공무원들을 위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은요, 자기가 결제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요. 근데 정치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말한다고 해서. 근데 이 공무원들은 당연히 BC 값이 높은 것을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양평 국민들의 이야기는 양서면으로 오는 것보다 강상면으로 오는 것이 우리가 동부에서 쭉 길을 타고 왔을 때 고속도로 한 번도 안 내리고 강원도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안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국민들이 한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국민들의 또 한 명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두물머리 관광도로 만드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보고 강원도 가는 큰 길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그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을 안 된다 하는 것은 근데 저는 우선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저 오히려 그 원희룡 장관이 직접 몰랐었다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무원분들은 정무적인 판단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빚값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정치권에서 역으로 이야기를 하니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김건희 일가에 대한 너무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치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뭐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지만 수치로 얘기해서 과연 어느 것이 비용 대비 편익이 좋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통해서 좀 밝혀졌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오히려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해낼 수 있을 것이고 증명을 못한다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윤 정부에서 관여를 한 것이고. 네, 배 부위원장. 국민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대표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여러 국민들이 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분만 가지고 대표성 있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입니다. 행정 절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4년, 많게는 20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노선이 결정됐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났는데 그리고 용역 공지까지 나갔는데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비리 의혹이 있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감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리를 의혹에 대해서 무죄 제기를 하는데 이거는 공무원을 위축시킨다라는 논리는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행 위원께서 추가 이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맞는 거죠. 서울하고 양평하고 고속도로가 바로 직결되고 거기에 종점에 500m 떨어진 쪽에 수천 평 땅 갖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수백억 지가 상승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좀 안 맞고 그리고 현재 양평의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행정권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의 군수니까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해서 좀 봐주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 의혹과 연루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만 들어가면 무슨 살판난 것처럼 모든 의혹을 다 제기하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원희룡 장관이 친한 거하고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느 장관은 어느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하고 가깝지 않는가요? 다 가깝지? 그거랑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조상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TF 만드는 거 너무 잘하셨다. 민주당으로서 당연한 의문 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3가지 안을 제시를 했고 그중에 BC 분석이 가장 높은 베네핏 앤 코스트가 가장 높은 것을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밝혀보시면 되고요. 민원이 빗발쳤다는 것도 민원이라는 것이 군에 가면 다 민원 사항이 접수가 됩니다. 그거는 제가 왜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얘기를 하시냐면 지역 국민들은 민원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분이 다 국회의원이세요. 그러니까 그분 민주당 국회의원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없었는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거기가 이제 교과학이 들어선다고 하니 별로 이익이 날 게 없고 수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뭐 수백억의 이익이 난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엄청나게 수백억 이익이 난다 그러지 말고 진짜 그런지 정말 TF팀을 구성을 해서 제발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고 동일한 잣대로 제발 백현동 대장동 비리, 정자동 호텔 비리 이것에 대해서 입 다물지 마시고 동일하게 사법 처리 받으시고 동일한 잣대로 민주당에서 TF팀 구성해서 국정감사도 해주시고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잠깐 이건 한마디로 할게요. 검찰이 지금 70명 동원, 검사 70명에 수사관 200명 동원해가 털고 있어요. 네. 그 이상 뭘 더 합니까?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동일한 잣대로 해주시라고요. 아니 그 동일한 게 아니라 지금 저쪽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포를 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강제 조사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저기는 지금 압수수색만
300번 이제 거의 400번이 다 돼가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정감사 계속 하세요. 네. 뭐라도 꼬투리라도 하나 알겠습니다. 나오는지 한번 보게. 네. 저는 이거 명단 알겠습니다. 파장에 나오지 네. 않아요. 잠깐 네. 팩트니까 네. 국토부가 3가지 안을 제시한 게 아니고 양평군에서 한쪽 자리를 3가지 안을 냈고 그리고 지금 강상면으로 양평군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조금 전에 네, 제가 여기 알아보세요. 들어오기 직전에 원희룡 장관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거든요. 거기서 국토부에서 BC를 기준으로 3개 안 중에 그 가장 높은 것을 하나 제안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 확인해 네, 주시죠. 그런데 이제 기사 우리 뭐 확인해 주시죠. 지금 양평 사건도 검사 70명 동원하고 수사관 200명 동원해서 한번 했으면 하시죠. 좋겠습니다. 하시죠. 네. 그렇게 해주면 인정할게요, 저희도. 하세요. 네, 네. 자, 제발 이제 TF팀 구성하세요. 아니 우리 김행 전 비대위원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진상 제발. 규명을 위해서 뭐 TF 아니면 하세요. 국정조사 같은 것도 뭐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네. 제가 보면 댓글들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박진호 당협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도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 노선이 맞냐 안 맞냐가 중점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윤 대통령이 관여가 됐냐 안 됐냐,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결론은 이 노선이 맞다 안 맞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제 이 이야기가 논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랑 별개로 저는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노선이 누가 봐도 맞고 아까 뭐 국민들 몇 명의 이견이 뭐 다 대변할 수 없다고 하니 여론조사도 하세요. 거의 국민들 여론조사해서 그냥 어느 노선이 우리 국민에게 더 이득이 되는지 여론조사해서 그것도 하나의 또 지표를 삼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강산면 여론조사의 높다고. 문제가 아니고 불법 특혜 의혹이니까 수사.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 여론조사의 노선에 대한 건 문제가 별도 아니고 그리고 외압에 대한 건 수사의 별도로 대상이다. 가야 된다는 거죠. 수사의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은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관한 것이지 이 노선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BC값을 가지고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원희룡 장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안 내린 거 아닙니까 이번에 원점에서 다시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네. 국민들의 요구가 없었다라는 점들은 이미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점은 양평군에서 확인해 줬었어요. 네, 원래 이- 처음에.